마이금이 라이브 방송 친절한 금이씨 시작했습니다. 말금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입니다. 날이 정말 추워졌죠? 어떠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은 좀 따뜻한가요? 와, 정말 우리 2주 전에 만날 때만 해도 이렇게 쌀쌀한 느낌 정도였지 이렇게 춥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은 와, 춥습니다. 추운 날 따뜻한 차 한 잔 함께 하시면서 마이금이 친절한 금이씨 지금부터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PD님이 제목을 이렇게 다셨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그냥 하지 말라가 제목이에요. 빅데이터 전문가 하면 아마 이분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송기령 님이 쓰신 그냥 하지 말라라는 제목인데 나이키 광고에 나오잖아요. Just do it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don't을 붙여서 don't just do it 이렇게 약간 뭐랄까 빅데이터 느낌이 나게 디자인을 그렇게 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 그냥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니까 그냥은 하지 말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미래가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지?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순백님 미리 읽으셨군요. 좋은 내용이 정말 많았어요. 그중에서도 생각을 먼저 해야 하고 독창성을 가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정리를 조금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잠언처럼 이게 누군가 한 말인 것 같은데 이 송기령 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어날 것은 일어난다. 뭐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있잖아. 어떤 큰일이 생기기 전에는 몇십 가지였지? 몇십 가지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큰 어떤 사고로 이어진다. 그런 얘기처럼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갑자기 나타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자연현상도 그렇잖아요. 사실 지진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오진 않고 미리 지진학자나 이런 분들이 볼 때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고 미리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변화들도 뭐지? 조금씩 달라지네 하면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설가 윌리엄 깁슨의 말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모두에게 균등하게 온 것은 아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 엄청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미래가 아니죠. 이미 현재인 거죠. 미래는 오지 아니함의 한자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게 미래인데 사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모두에게 똑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미리 와 있고 누구는 아직 감지하지 못하고 있고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전혀 혼자 모르고 아직도 혼자 조선시대 사고방식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벌써 22세기쯤으로 사고방식이 미래로 가 있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TV 얘기를 하십니다. 예전에 생각하면 TV는 붙박이였잖아요. 붙박이 TV가 마주 보이는 곳에 거실 소파에 옆으로 누워서 리모컨을 돌리는 그런 게 TV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TV 자체가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거실 공간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었고 거실에 가족이 모이는 일들이 많거나 혼자 살더라도 거실의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레이어드 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집이 카페가 되고 집이 바가 되기도 하고 집이 도서관이 되기도 하고 집이 업무실이 되기도 하고 집이 하여간 집이 특히 그중에서도 거실이 쓸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붙박이 TV, 아빠의 자리 이게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TV에 발이 달렸다. 이동형 TV. 그래서 스탠드형 TV가 나와 있고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차를 사면요 고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 차를 샀을 때 막걸리랑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막 뿌려주고 바퀴에다가 뿌려줬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차 사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찍었냐면 차 옆에서 인증샷을 찍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SNS, 인스타 이런 쪽에 차 사진 이런 걸 빅데이터를 쭉 찾아보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중요한 시대. 차의 뒷모습, 즉 차박하는 모습이
차 사진으로 많이 등장을 한대요. 이렇게 지금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집을 제1공간이라고 설정을 하고 직장이나 학교처럼 일상적으로 가는 곳을 제2공간, 그리고 공연장이나 여행 같은 곳을 제3공간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사실 자동차는 원래는 이동수단이었는데 1.5나 2.5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머무는 공간, 거기서 잠도 자니까 차박이 되니까 이제는 여행도 가니까 3공간에서 또 2공간이 되기도 하고 잠도 자니까 1공간이 되지도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직장인 관련 키워드로 혼자라는 단어가 급격하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어나가는 변화의 상수,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세 가지로 송기령 님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상수가 바로 혼자라는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분화하는 사회. 나뉜다는 거죠. 혼자라는 거. 그래서 이 혼밥이 의미 있는 규모로 빅데이터에 잡히기 시작한 게 2013년부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혼밥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했지만 지금은 혼이 들어가는 게 65개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상수는 장수를 꼽았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노인이 많아지는 거, 장수하는 인간 말씀을 하셨고요. 혼자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장수다. 2015년에 태어난 아기는 의료기술이 충분히 발달할 경우 140세까지 살 거라는 거예요. 140살까지 살면 뭐 하실래요, 피디님? 마이금이. 몇 살까지 나를... 세 번째 상수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 비대면의 확산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인화가 가능해지고 있고,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잖아요. 비대면 이미 지난 2년간 누구나 느꼈으니까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기술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관계 맺기에 대한 우리의 의식의 변화 때문에 이것이 고착화된다, 이것이 상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PD님 젊으니까 전화로 뭐 주문해요? 뭐 배달이 뭘로 해요? 앱으로 하죠. 지금 다 앱으로 해요. 전화로 주문을 못 해요. 콜포비아를 느껴서 전화 통화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고, 전화 통화는 대면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목소리로 대면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 젊은 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딱 이거래요. 토요일에 직장 상사가 전화하는 것. 눈길을 피하시는군요, 피디님. 자, 그러면서 이 송기령 님이 얘기합니다. 변화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변화가 시작된 시점 또한 알고 보면 꽤 오래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격차는 우리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모두가 균등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전환기에 있는 이들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 이번에도 그렇다. 우리가 다 같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기에 서 있는 분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이고 함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교훈이다.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거의 만 2년째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늘 현상이 이해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죠. 현상으로 바라볼 뿐이거나 심지어 그것을 바라보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것이 사실 바로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같은 작품을 통해서죠.